네, 안녕하십니까. 박청입니다. 박청의 부들부들. 오늘은 기존 하던 부동산 투자의 시작, 그 시리즈를 잠깐 스탑하고요. 오늘은 이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꼭 강남 아파트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또 좀 강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목은 강남 아파트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자, 그래서 제목은 강남 아파트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사전 약간 얘기 드립니다.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거에 대한 폭등, 폭락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부동산 투자는 장기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폭등, 폭락은 가장 큰 게 이제 타임이거든요. 폭등, 갑자기 오르는 거죠. 폭락,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둘 다 좋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이제 우량지역이 말하는 어떤 강한 지역의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이게 다시 봤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도 다시 다시 완만하게 복구하는 데 기회가 있는 건지, 또는 이제 내가 외곽 지역에 있는데 내 외곽 지역 아파트는 지금의 공급 대비해서 내가 임차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들에서 약간 도움이 돼볼까 하려고 이걸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관점은 장기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급이 어떤 지역 위주고 그 공급이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특성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특성을 풀어보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주택에 대해서 먼저 그 원점 특성부터 얘기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항상 시작하는 게 부동산의 특성부터 항상 끌어내죠.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쪽 강의 자료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워낙 중요한 이거 어디 요청 들어온 게 있어서 강의를 제가 좀 하고 가끔씩 하는데, 거기 이제 강의 좀 해냈던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집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뭐죠? 여러분이 말하는 집, 주택. 네, 휴식이죠. 당연히 휴식, 가족. 집 하면 가족, 휴식 두 가지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안락한 공간.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유명한 문구가 있었죠. 집은,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즉, 바이하고 이제 스테이킹이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 맞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아들 그때 사실 되게 강하게 오는 임팩트 있는 문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그렇게 되면 사실 기본적 기능을 얘기한 거고요. 주택을 부동산이라는 단어로 좀 변형을 하잖아요. 그럼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뭔 차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고 위치 고정, 즉 위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연결이 돼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으로서 주택입니다. 단순히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즉 매매의 목적이 아니고 거주하는 목적만 강조하면 그건 공간 특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좁은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 의미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가면 부동산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 드립니다.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우선 이제 여기 풀려면 제가 이 코너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질문 먼저 1번. 여러분은 이사하실 때 먼저 지역을 먼저 고민하십니까? 단순하게 깨끗한 집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고민하십니까? 뻔한 질문이죠. 어디 중심을? 당연히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게 여러 가지 학군도 있죠.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 교통편이라든가 주변의 치안이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얘기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각자 요구는 다릅니다. 각자의 1인 가구냐, 가구 특성마다 다르고 4인 가구냐, 학생 얘기 다른데, 어쨌든 간에 먼저 지역을 먼저 봅니다. 집안 내부 전에. 집안도 좋으면 좋죠. 집 앞 깨끗하고 안에 시설들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생활의 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생활은 아파트 내부도 있지만 밖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중심에 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좀 구림이 나갈 건데요. 지역과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역과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선 지역을 따질 때 왜 제가 이렇게 지역을 강조하는지, 오늘 강남 이슈니까 강남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몇 가지 해보자고요. 우선 강남 지역에서 또 질문입니다. 강남 지역 전세 가격 아십니까? 아파트 기준 한 30평대. 여기 지방분도 있으니까 모르시죠? 아는 분은 아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빵 비쌉니다. 어떻게 비싸요? 대빵 비싸요. 아주 비싸요. 네, 비쌉니다. 심한 경우 30평대 10억 넘어갑니다. 당연히. 어떤 분이 심한 경우로 하면 강남분들 당연한 거 이러시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쌉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세입자 위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이렇게 높은 전세에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거기 그 아파트에는 뭐 최첨단 시설 돼 있을까요? 뭐 금싸라기로 발라져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 살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나요? 이거 세입자거든요. 이번에 가격 올라갔을 때도 이분들이 이득 하나도 본 거 없어요. 그분들이 거주하는 이유. 가끔은요, 아무리 강한지 어찌도 거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여기 지역의 다른 목적이죠. 사실은 강남도 보면 노후도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 전체가 노후도, 즉 건물들이 낡았다는 소리죠. 낡은 게 많아서 문제가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강남 지역도 노후된 아파트들도 많고 노후된 건물도 많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다니는데 그 지역이 낡았다고 해서 이게 싸지도 않습니다. 비쌉니다. 안에 첨단 시설 뭐 금으로 도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쌉니다. 거주하는데 임차인데 나는 요즘에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득 못 받는데 거주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분이 바보여서 이 많은 거주 비용을 내고 이 돈 갖고 좀 나가면 정말 더 편히 사는데 바보여서 여기 있을까요? 바보 아니시겠죠? 결론은 뭐죠? 거주해야만 하는 이유. 거주하고 싶은 이유 말고요.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 가구 구성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강남 지역이 가장 무서운 거, 보통 지역의 강한 흐름은 뭐에서 나오냐면 그 어떤 공간, 뭐 아파트 단순한 이 조그만 건물 하나가 좋아서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생활, 그 가구 구성의 생활에서 답이 나오고 그 지역의 특성이 그 생활에 그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 무언가가 밖에서 주지 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심한 게 단적 예가 이제 교육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대치동 같은 예를 들면 심하게 주변의 아파트가 다 새 아파트 아닙니다. 오래된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뭐 또 위치적으로 반포 이런 데 재건축 보면 올겨울에 정말 추웠습니다. 춥죠. 좋아서 그 아파트에 사냐고요? 아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안에 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강할 때는 이 외적 요인, 공간의 외적 요인이 따로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공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얘기할 때 제가 이 외곽적인 이제 어떤 이제 공간을 얘기할 때 기본적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건 누구한테 질문이냐면 아까 문구 있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즉 거주 목적에 어느 중심을 심하게 두는 분들한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산 여유가 여러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고령화 나이가 드시거나 뭐 이러면 그 안에 그럴 때 이제 얘기 드릴게요. 자,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우선 첫째 질문, 단지 안만 좋으시면 됩니까?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이 좀 그릴게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가운데가 단지입니다. 그러면 단지면 이 안만 좋으시면 돼요? 밖에 나오면 생활은 별로 중심 아니세요? 아니면 생활이면 나는 교통비만 좋으면 돼요? 아니면 나 그냥 우리도 색주지구니까 우리 별거 없어. 그냥 아주 반듯반듯하고 뭐 기본적으로 안에 뭐 슈퍼 있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때는 사실 그런 기능들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구 구성이 아이가 있고 노인 부모가 있고 고려가 된 있으면 뭐 종합병원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갑자기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거든요. 또 치안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산 여유가 늘어났을 때 한번 질문이에요. 역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주위에 어떤 중심, 뭐 1인 가구에도 좋고 뭐 좋은데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곳, 아파트 내부만 좋으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동하는 걸 할 때 여러분도 이동하실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기본 조건, 여러분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인프라가 갖춰진 곳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인프라, 특히 수도권 내에서 인프라는 모든 게 가장 중심인 게 서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았으니까. 가장 먼저 시설을 뒀고 그 시설 중심 거기 뒀으니까. 그런 이유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유가 생길 때 이동하는 곳의 주변 조건은 뭐냐? 그걸 채울 수 있는 곳은 어디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 건데, 오늘 이거는 아래 제가 보이게 할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지역과 이제 어떤 공간을 얘기할 때, 새로운 공간을 공급하기 쉬운 곳, 즉, 새로운 아파트나 주거 집 시설을 공급하기 쉬운 곳이 있고요. 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빈 땅 얘기를 하는 거죠. 빈 땅. 사실 구도심은 빈 땅이 별로 없거든요. 서울의 구도심, 서울 말고 다른 대도시들의 가장 문제, 특히 서울같이 큰 도시의 문제는 뭐냐면, 빈 땅이 없어요. 노후됐어요. 국가 땅이 없어요. 이거는 서울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OECD 가입 국가의 수도들이, 역사가 긴 수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똑같아요. 노후도가 오래됐고, 도시가 오래됐으니까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모여 살고 구도시고 빈 땅이 없고 국가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신규 개발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아래 좀 보시겠습니다. 2013년 정도에 이제 이게 개편된 건데요. 장기 주택 종합 계획입니다. 여기서 좀 이제 이거 따로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면 보도자료만 보여드리는 게 핵심 내용만 몇 개만 보려고요. 그래서 볼 건 딴 거 아니고 아래 보듯이 이런 거예요. 주택 공급을 이제 얘기해놨거든요. 주택 공급은 수요에 맞게 수요는 어디에 있다? 도심 위주. 도심에 토지가 있다고 밝히거든요. 그 다음에 밝힌 게 뭐였냐면, 여기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외곽 택지 사업이죠. 아파트 막 지으면 된다는 거. 이거 최소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심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심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재개발 이런 것들이. 왜? 빈 땅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쫓아내고 사업하는데, 자, 이거 할 때 대규모로 가면 힘드니까 소규모로 빨리빨리 가라 해서 다품종 소량 개발이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이거 좀 얘기를 할게요. 국가에는 계획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중심 계획입니다. 이게 장기 추진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정말 똑똑한 분들도 만들어놨는데, 모시고 만들어놨는데,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잡는 게 국가도 만들지 못하는 흐름을 갖고 만듭니다. 그걸 대응책으로. 무슨 말이냐면 양극화, 고령화, 인구 감소.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대세적 흐름이에요. 외부 요인, 바꿀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대응책을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국가가 이거 안 돼. 너 이거 바꿔. 양극화 안 돼. 이거 갑자기 고령화 안 돼. 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바꿀 수 없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대책은 정책이란 건 뭐냐면, 자, 이거는 되게 딱딱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딱딱한 선인데, 이 정책이란 건 외부 요인들, 미국이 갑자기 금리 인상하고 외부적으로 다른 나라가 망했다는 요인이 오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이걸 변수를 좀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이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뭘 볼 때는 이 계획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서 밝힌 게 뭐예요? 주택 수요는 도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의 공급이 어디 위주인지, 우리가 보통 다 외곽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대부분 공간 중심이라 이거죠. 지역 특성보다는. 무슨 아시죠? 그걸 고민하면서 가셔야 되고, 또 앞으로도 내 지역의 물건이 공급할 땅이 많냐 주변에, 아니면 우리 꼭 조합사업을 해야 되냐, 이거하고 또 다르다 이거죠. 도심은 무조건적으로 조합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근데 수요가 도시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고민도 장기수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자, 좀 넘어가죠. 오늘 얘기 사실 길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좀 길게 들어서 감사한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리하는데 이 정도는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체크하면, 자, 오늘 그래서 결론 얘기는 뭐냐면요.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위치인데, 이건 다 아십니다. 부동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위치지. 다 알죠. 근데 위치가 뭘 가져오는데? 뭔 차이를 만드는데? 위치는 지역적 차이를 가져옵니다. 부동산의 위치를 빼버리잖아요. 그건 뭐죠? 위치를 뺀단 말은 고정성을 뺀다는 소리는 동산입니다. 이런 거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뭐 기타 다 동산입니다. 사람이 많은 수요가 줄면 같이 움직이니까 그 수요도 같이 주는 것들. 근데 부동산은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요가 인구가 감소해도. 부동산은 이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뭐 성 같은 거 얘기할게요. 이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위치가 갑자기 외구가 쳐들어오고 하면 성 안에 있는 집, 성 밖에 있는 집. 자, 사막에서 오아시스 옆에 있는 집, 오아시스 멀리 있는 집. 우리가 뭐 도시 개발 강북에서 특히 이제 지천 위주로 집이 발달했죠. 빨리 하기 쉬운 곳 아니면 먼 곳.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지금 현실로 달라졌냐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 밖에 있던, 사실은 지방구들 중에서 서울이 먼저 뭐 많이 오르고 차이 날 때, 즉 한 20년 전에는 지방 주택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되게 말 많이 하세요. 지방분들 어르신들 올라오셔 상담 받으면, 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흐름이 변하면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두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하고, 위치는 지역적 특성을 말하는 거고, 그 지역적 특성이 우리가 말하는 공간적 기본 기능 외에 다른 추가 기능인 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강력한 선을 만드는 거, 힘을 만드는 거고, 이게 대체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로 집을 거주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아닌 경우. 어떤 경우였냐면, 노량진 얘기를 할게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아시는 컵밥, 막 고시원들, 우리 젊은 세대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 살면서 이쪽만 컵밥 서서 먹고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고시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임대율이. 왜 안 좋아졌죠? 이 노량진의 고시원에 입주하는 이 거주 세력의 특징은, 니즈는 뭐였죠? 거기 유명 학원가.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학원가 선생님들이 지방을 한 번씩 특강 나가다 보니까 지방에 학원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 직접 내려가셔서 학원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보강시킨 거죠. 그랬더니 지방분들이 올라올 이유가 있나요? 아니, 왜 와서 고시원에 고생해요?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부모님 힘받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랬더니 거기 원룸 수요가 어떻게 됐죠? 확 다운돼 버립니다. 자, 거기에 유입된, 고시원에 유입된 니즈는 뭐였죠? 학원이었어요. 이 학원이 내려가 버리니까 단순하게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자, 아까 같은 교육 얘기로만 할게요. 그럼 자, 강남의 뭐 어떤 구역이 교육으로 심합니다. 학원도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네, 못하죠. 왜? 우선 우리는 학교 유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갑자기 지방 갑니까? 얘가 못 가는데 학원이 갑니까? 네, 못 갑니다. 자, 이 니즈를 깨버리실 아직 대답이 안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니즈의 거주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꼭 소유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중심이 뭐냐면, 거주란 말을 할 때 뭐냐면 세입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강남도 세입자입니다. 그분들 투기권 아니에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위치, 그러니까 이제 니체를 만드는 거고요. 방향 타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요. 어떤 얘기를 드릴까?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강한 지역이라는, 부동산은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역을 먼저 선정하게 돼 있고, 지역이 우량하거나 좀 더 가고 싶은 지역이라는 거 말하는 건 주택 공간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요소에 맞는 물건이 강력한 물건입니다. 내가 그 요소에 맞는 물건을 갖고 있다면 사실 잠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완만히 갈 수도 있고, 뭐 하더라도 결론은 많이 복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 떠실 거는 아닌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다면 뭐냐면요, 같은 강남 지역이어도 만약 어떤 교육교로 해서 얘기 드리면 그게 쉬우니까 얘기 드릴게요. 학군이 답이 안 나오고 몇 블록 차이가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공급. 물론 그러면 소유는 답이 나옵니다. 소유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소유에는. 왜 문제가 없죠? 소유와 분양권 상태의 소유와 이건 지방에서 삽니다. 이 소유에는 거리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호황이었잖아요. 호황에도 보니까 지방분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부산 분들, 광주 분들, 대구, 뭐 대전 분들이 서울에 물건 삽니다. 안전해가 되고 강남을 샀습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되죠? 입주할 때. 입주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주하는 분들은 거리, 자기 집에 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 거주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입주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입주할 때 이 입주하는 물건이 공간만 좋아. 그거는 그 지역의 니즈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니즈는 뭐냐면 우리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거주 비용이. 아까 말 전세 10억도 넘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대고 내가 가족을 끌고 가서 거기서 버텨야 되느냐. 이거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그 금융제도 되게 많은데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답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외곽적이 있는 것들. 외곽적이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 거기는 뭘 생각이 들면, 자, 우리 지역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니즈가 그 지역 내에서도 있고 그걸 채워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아파트가 이제 소유주분들 지방 이제 외곽에 나가서 소유 이게 비율이 높으니까. 자, 이게 신규 공급하는 물량들 대비했을 때 공간적 특성만 강하다. 즉 주택이 말한 아까 거주 목적에 편안한 휴식 이거의 기능의 목적이 강하다. 이럴 때는요,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좀 내려가면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나중에 폭락이니 폭등이니 10년 뒤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 사이 저 망하고 내 돈 다 날아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매도 타임 언제 잡고 내가 언제 방하고 이런 건데, 그러려면 특성을 알아야 돼요. 뭐 10년 뒤 얘기, 10년 뒤 뭔 상관이,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일 벌일지 모르는데. 무슨지 아시죠?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이제 좀 마무리 이제 하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뭔 얘기냐면, 자, 이 균형, 그러니까 위치가 균형이 될 때 부동산은 사실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차이를 인정 않고 기업이 끌어내려서 뭐 좋은 우량지역이 물고 너무 비싸다 끌어내려서 내 거 균형을 맞춰봐야 손해는 장기적으로 누가 보느냐. 그 손해는 약자가 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의 외곽적 공급이 뭐 강남역 분양가 막 흥행하니까 막 공급 막 난리 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혜택은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임차인들이 좀 더 편하게 가겠죠. 공급이 이루어졌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안 일어났으면 집이 계속 없었을 거거든요. 그럼 임대가 계속 위로 올리거든요. 사실은 외곽 지역이나 우리가 기본 기능이 강한 지역일수록 임대가가 기준이에요. 매매가 기준 아니에요. 임대가가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안정화가 오려면 결론은 공급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급을 끌어내는 에너지는 뭐였냐 이거죠. 그래서 차별을 인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뭐 강한 지역이 뭐 어떻게 됐든 말든 이건 나중 얘기, 자기들 얘기. 제가 이거 오늘 사실은 한 게 꼭 강남 지역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한테 당연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목적은 사실은 서민, 임차인들 갖고 있는 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방어하셔야 되거든요. 방어하지면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아까 말한 강남 지역이 다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니즈에 맞는 위치가 아니면 이건 비싼 땅에다가 뭐만 한 거예요? 그냥 비싼 아파트 지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지역의 니즈를 맞추려는 비싼 아파트는 부동산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냥 주택이에요. 내가 처음에 말했던 주택. 기본 기능만 하는 주택. 공간만 좋은 거 주택. 그거는 그 지역이 답을 못 줍니다. 그 지역이 좋았던 이유는 그 지역이 헌아파트고 그 지역이 노후됐고 그런데도 거주 비용이 비쌌던 이유는 지역의 니즈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 때문에 좋았던 거지 공간만 좋아서? 그래서 그 고민, 그래서 두 분이 고민하세요. 강남, 우량 지역인데도, 우량지에 있으면서 내가 그 지역이 맞추고 있는 주택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신규 공급하고, 외곽 지역인데 그 사실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소유주분들 공급이 정말로 내 주택 성격과 맞는지, 또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공급이 지금 기존 아파트 성격과 맞는 것들은 굳이 집 사실 필요 없죠. 스테이 하면서 임차 가시면서 이제 전략을, 타이밍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전략 짜시라고 오늘 얘기를 드린 거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좀 제가 부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는 따로 이제 메일이나 뭐 찾아오시면 되고요. 오늘 또 부족한 거 좀 감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신청, 네, 그리고 좋아요 조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